조금 전보다 좀 몸싸움이 시작되면서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입장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 직원도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였는데 지금 점점 더 현장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체증하는 이 공수처 또는 경찰 직원들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면서 약간의 충돌도 벌어지고 왔다 갔다 몸싸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도 속보 내용인데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우려의 이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항의를 하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직원들은 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또한 이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체증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충돌이 부디 없어야 될 텐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일단 이 입장에는 변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줄곧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일관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력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입니다. 근데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돌을 했을 때 그런데 주어가 한쪽 편만은 아니에요. 양쪽 네. 다로 그렇죠. 그렇죠. 경호처가 지금 저항을 하더라도 화기를 소지한다거나 화기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역시 지금 공수처라든지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력적인 어떤 충돌의 원인이 공수처에 있다면 공수처에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한남대로를 전면 통제한 이유, 진입로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현장 속보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기동대 3천여 명을 투입해서 지금 진입로를 거의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 철조망이라든가 차벽으로 설치된 미니버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까지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관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금, 송진호 변호사 등이 현장에 와서 지금 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공수처 직원들과 변호인단 간의 언성도 높아지고요. 몸싸움도 일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불과 한 10분 정도 상간에 굉장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통해서 현장을 체증하는 이 경찰 직원들 이 손 모습도 지금 계속 보이고요. 얼굴이 보이는 쪽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그 지지자들 모습도 뒤에 보입니다. 이번 영장 집행은 부당하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언급하면서 군사기밀시설 그리고 공무상 비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는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구호 소리가 점점 격해지고 현장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측에서도 물리력에 가까운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러다가 혹행여라도 좀 몸싸움이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체증하는 이유가 사실 거리가 좀 보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체증을 하고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이렇게 무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돌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관저 입구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아까 육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오면 이제 관저 입구인데 관저 입구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근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네. 계속 이야기하니까 해산 명령 내린 이후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네. 그다음에 체증 작업, 그러니까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체증을 하겠다라고 하고 체증을 하면서 점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네.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알려졌던 바가 이게 신속하게 저지선을 모두 통과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공간을 확보하면서 관저 내부까지 가겠다라는 이 전략이 일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1차 저지로 변호인단에 막혀 있었던 모습입니다만 일단 경찰 막강한 이 인력, 인해 전술로 일단 밀어붙일 경우에는 조금씩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좀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저항을 하던 변호인단의 모습이 경찰에 그냥 거의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바리게이트를 쭉 더 공간을 확보하면서 더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상당하네요. 아예 지금 변호인단의 모습은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소개됐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게 한남 초등학교 담벼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지금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확보입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계속 발표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그런 인원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야 되거든요. 네. 또 저 인원이 계속 있을 때 좀 거리는 멀지만 지지하는 어떤 시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하에서 지금 이 변호인단과 또 일부 지지자들을 완전히 지금 그 한남초교 정문 네. 이 오른쪽 방향으로 전부 밀어붙여서 완벽하게 지금 진입로를 확보한 그런 상황을 보고 네.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팀이요. 지금 관저 진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저 단지 내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관저가 아니고요. 관저가 있는 단지 내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1차적으로 이 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워낙 압도적인 인력으로 변호인단을 지금 둘러싸고 차근차근 공간을 확보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얼굴이 보이던 변호인단은 아예 경찰 인력에 둘러싸여서 보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가끔씩 얼굴이 비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현장 기자 말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곳에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만희 의원이 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난번 6일 그 1차 영장집행 유예기간 만료일 때도 갔었던 의원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취재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원내대표실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공수처 영장집행이 시도가 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그 비대위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그 회의가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상대로 언제부터 그 영상 촬영하는 그 브리핑이 가능하냐, 지금 네. 당장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전 5시 40분쯤, 그러니까 약 10분 전쯤에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그 직후에 압도적인 인력이 동원되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공간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마 저런 것까지도 모두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나리오로 지금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경찰 인력도 지금 현장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게 광수단 마포청사 쪽에서도 네. 차량이 아까 오전 5시 45분 기준으로 일단 버스 7대가 모두 나갔다고 하는데 아, 마포 광수대 쪽에서요? 예, 그쪽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5시 37분에도 버스가 한 대 나갔고 버스 한 대당 경찰관이 20명에서 25명이 탑승한 걸로 취재기자가 확인을 했고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경찰이 더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 경찰이 그 바리게이트를 옆으로 쭉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요. 경찰 체포팀이 관저 입구에 처진 바리게이트를 제거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먼저 1차 저지하던 변호인단을 압도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전에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막 변호인단이 도착했을 때 앞에 바리게이트가 보인다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바리게이트를 경찰이 이미 제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서 조금씩 관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한 체포조는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 왼쪽 화면에 보이고 있는 차벽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인가요? 불빛도 작게 보이고요. 아까보다 더 많은 인력들이 내려와 있군요.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서 경찰은 심지어 기저귀까지 대원들에게 준비를 해라라고 했다는데 외부에서까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내부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겠죠? 그 내부의 인원들이 지금 며칠째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좁은 공간에 70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까지 버틴다는 것도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숙식을 버스에서 대부분 해결한다는 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더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네. 네. 네, 실제 아무리 이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위법 무효라는 것에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경호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저지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저 좁은 공간에서 실제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상황도 제대로 보장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미 장기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저항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 공간 자체가 관저 주변에는 대부분 다 요인들 뭐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국회의장 등의 관저들만이 있지 대기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일주일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내부 이 경호처 요원들도 실제 1차 버스 차벽 뒤에서 1차 저지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과연 이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체력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공수처에서는 지금 계획한 대로 영장 집행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1차 대치가 있었습니다만 투입된 병력으로 일단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변호인단을 아예 에워싸고 둘러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현장에서 입장문을 낭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공수처 직원도 역시 이 경찰은 경고 방송을 했고요. 또
또 공수처 직원도 영장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양측의 몸싸움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조는 이미 그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이었는데 불참을 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준비 출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려는 도중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이제 실제 네.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태도라든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 또 지금까지의 탄핵 절차의 어떤 태도에 보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또 담화에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최대한 지연 작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이 됐고요. 2차 변론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피청구인 없이도 심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의 우려도 있었지만 당초부터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회의 입장을 항변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시점이나 상황이 조성되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를 했지만 네. 실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초반에 직접 나서서 본인의 이 탄핵 사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나오리라 할 것은 예상을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어제야 실질적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피청구인 대리인 측이 답변서를 내긴 냈는데 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 중심이었고 실제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인부 문제라든가 이 답변서를 최근에 낼 정도로 탄핵 심판 절차에 사실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부출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 직원이 아까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제시했던 영장의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제시했던 영장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권을 방해를 한 혐의가 명시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라면서 영장의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장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요. 오는 21일까지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는 소리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설 연휴 전까지인 건 알려지고 있었지만 영장 날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적시가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수, 목, 금, 주말 빼면 다음 주 월, 화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이번 주 내로 아마 날짜가 정해진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전체가 다 유효기간이 포함이 됐다면 굳이 오늘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영장 날짜가 확인이 됐어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목금 그다음에 주말 빼면 다음 주 월, 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해야 되긴 하겠군요. 그렇죠. 20일이라고 적시가 됐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실 설을 앞두고 준비하는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치가 있다가는 완전히 시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이번 주가 집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 고려될 것이 뭐냐면 광수대 동원입니다. 네. 광수대원들은 사실 마약 수사라든지 조폭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10일 날 1차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럼 10일부터 지금 나흘째입니다. 나흘 동안 사실은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딜레이되고 네. 강수대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오늘 집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속보를 계속 속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수색 영장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 영장에는요.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 언급이 없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입장문을 낭독했던 그 부분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유효기간이 이제 21일로 확인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눈이 가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희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한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수색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로 일찌감치 출근해서 지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금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맞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아까 본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네, 비공개 긴급회의 지금 진행 중이고요. 권성동 대표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어떤 입장을 냈죠? 이전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지금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그리고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건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보도본부에서 확인한 속보를 지금 아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언론사들의 속보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대통령 관저 근처에 산이 하나 있죠, 뒷산. 이 매봉산에도 경찰 체포팀이 집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다른 언론사 보도 속보에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도로를 통한 1차, 2차, 3차 저지선에 대한 시나리오 말고 네. 다른 뒤편으로도 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관저 저기가 공관촌이잖아요. 네. 공관촌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 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요지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런 요인들의 공간이 바로 임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형을 좀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이 진입로 뒤가 산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한남초교인데 한남초교가 끝나는 담벼락쯤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해요. 공관촌으로. 네.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다가 저희가 아마 화면으로만 볼 수 없을 뿐이지 그쪽에도 또 있군요. 네네,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담벼락 있죠. 나무처럼 네네, 보이는 네. 그쪽에서 오른쪽으로가 한남초등학교예요. 네. 그럼 한남초등학교가 끝나는 부분에서 그 골목이 있는데 골목 위쪽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문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그렇군요. 뒷산 쪽으로도 사실은 뭐 완벽하게 전부 다 봉쇄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 모든 곳들의 도주까지는 도주의 의심은 아니더라도 네네. 진입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모두 다 경찰들이 투입된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저 현장의 모습, 아까 변호인단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현장에서 전해 오는 내용을 보면
일단 1차 저지선은 통과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저지선 이후에 더 부담스러운 곳이 바로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고 있는 차벽 설치가 된 그 뒤쪽에 보이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 보이죠? 저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야 관저에 가장 가깝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1차적인 저지선은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뚫고 통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라면 뭐 저지선을 글쎄요 통과하는 거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공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공수처에서 출발한 차량도 이미 도착을 해서 네. 다만 이제 그 차량에 이대만 부장검사가 있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공수처도 차량이 다 도착을 했고 경찰도 거의 모든 차량들이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진입만 하면 되는데 다만 아직 경찰 중장비가 동원됐다는 건 아직 취재 상황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길을 터놓고 중장비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네. 예를 그 차벽과 철조망에 대한 철거 그러니까 진입조라고 해야 되죠. 그런 진입에 대한 시도가 이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공수처가 밝힌 영장 내용의 일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을 꺼놓고 있어서 위치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 언론사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 그 지금 차벽이 설치돼 있는 그 뒤쪽 저지선까지 나와서 직접 현장을 주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뭐 행동이나 실제 외관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 보였죠.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근데 수색영장에 이런 명시가 돼 있는 게 조금 글쎄요. 뭐 통상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관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저 내에서 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곳을 경찰이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수색의 범위를 정해놓고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색영장에 저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체포할 대상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이 수색의 필요성을 적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막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체포영장도 아까 그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거 범죄를 범했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이미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미 이제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응하지 않을 우려 이게 체포영장 발부 요건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체포영장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까 있었던 사실 저지선은 1차 저지선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아예 그 초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일부 관저 들어가기 위한. 변호인하고 일부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이 그 집행 인력이면 뭐 옆으로 사실 경고를 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앞에 현장이 정리된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지금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철문을 넘어서 차벽을 어떻게 걷어낼지 그 뒤에 또 저지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경호처 요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극복하고 넘어갈지 뭐 아직 단계적으로 남은 과제가 많은데 네. 아까 1차 변호인단이 맡고 있던 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계속 뭐 시간을 끌면서 뭐 협조해 주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21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하면 오늘 집행을 못하면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날이 밝으면 아무래도 이 체포영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하겠다는. 시위대 또 그 인원들이 더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나 경찰은 최대한 신속히 진입로를 확보하고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도부 네. 회의를 열고 지금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데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방해를 하거나 또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갔는데 당장 철수를 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